오늘은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역전세를 맞았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역전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2년 전에 상당히 많이 오른 전세 가격, 임대차 3법, 이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랐던 전세 가격들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은 실제로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하고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 마인드에 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께서 끝까지 이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역전세를 맡게 된 금액은 이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역전세의 크기가 상당히 큰 지역들, 강남권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신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내려서 계약을 하는 역전세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5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 이제 2021년 하반기 때 최고점을 달했을 때는 25억 원까지 뛰었던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억 원이 하락돼서 역전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26억 원과 29억 원에 최근에 전세 계약이 됐는데 37억 원에 거래가 됐던 게 26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10억 원이 넘게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화성 등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역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대세 상승을 했을 때 갭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갭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냐면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갭을 끼고 있는 부동산들을 하나 두 개씩 사 모아서 자산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의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았고 최소한 2개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는 내가 자가로 거주를 하고 하나는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전세 상승분만큼의 수익을 지속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좋다는 얘기들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이 전세 레버리지에 따른 수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개수를 많이 무작정 늘리신 분들, 소액의 아파트들을 하나 두 개씩 늘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역전세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내줘야 하는 돈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의 갭 투자를 한 이유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개수를 늘렸는데 이 개수를 무조건 늘리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 상승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역전세가 발생했다는 거죠.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역전세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대출을 하려고 해도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DSR 같은 경우에 소득 대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내가 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역전세에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에는 DSR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내가 받았던 돈을 다른 데 쓰게 된다면 이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송이 발생하고 그리고 경매가 실행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떨어졌죠. 그리고 저점에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재테크의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부동산을 사고 전세를 주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은, 전세를 내가 줬을 때 이 전세금을 내가 보유하거나 이 전세금이 역전세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 역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내가 이 수익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남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이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전세가 발생을 해서 10억 원의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돌려줄 수 있는 대출의 활용이라든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강남의 자산을 보유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보유했던 거예요. 무리를 해서 풀 대출을 활용해서, 또는 전세 레버리지를 풀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돈을 못 돌려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세금 반환에 따른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역전세가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살려고만 했고, 많이 부동산이 오르는 시장을 보면서 부동산은 당연히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지배됐던 거예요, 최근에. 하지만 저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었고요, IMF도 겪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는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집 한 채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내가 5억에 샀는데 3억으로 떨어졌다면 심리적으로 멘탈이 많이 흔들리겠죠. 하지만 내가 이 주택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내가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팔기 이전까지는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지켜낼 수 있다면, 내가 이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소 조금 무리를 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역전세가 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아마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갭 투자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를 껴놓고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 아파트에 직접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전세를 끼고 사 놓는 거죠. 여기에 목적은 내가 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갭 투기를 하기 위해서 갭이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사가지고 이거를 수익화하겠다, 여러 채를 늘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많은 지역들을 분석하고 많은 입지들 중에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실제로 들어갈 집에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껴놓고 사두는 전략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해서 사놓은 주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이 운 좋게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첫 번째 대안처럼. 두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주택을 팔아서 네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지역의 실거주 주택을 또 다시 사거나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갭 투기하고는 다른 형태의 전세를 끼고 사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도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껴두고 내가 살 수 있는 지역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대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리스크가 없어요. 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직접 입주를 하면 되니까. 근데 무리하게 갭 투기를 한 사람들이 지금 역전세를 맞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역전세를 맞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실제로 내가 역전세가 발생을 했을 때 역월세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계속 늘리면서 현금 순환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직장 생활이 됐던, 자영업자가 됐던, 사업을 하건 간에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부동산 재테크가 플러스가 돼야 되지, 부동산 재테크만을 집중해가지고 이것만을 올인하게 됐을 때는 이런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은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플러스 올바른 재테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공부와 함께 병행을 하면서 재테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흐름들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역전세가 났다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전세가 나면은 나중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의 흐름이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높아졌다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역전세를 맞아서 내가 돌려준 금액만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버티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강남에도 역전세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지역들의 역전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도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경매 매물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지를 하고 대출에 대한 완화들, 전세 자금 대출을 반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면 7월에 시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가고 나의 능력을 계속해서 정진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재테크 마인드를 지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펜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